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수를 하락으로 이끈 가운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기아, 포스코퓨처엠, 삼성 SDS,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을 담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담았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대거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포스코퓨처엠과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기아를 담았고요. 기아의 주가가 1.65% 상승한 86,000원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완성차 기업들 내에서도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에 힘을 입어 기아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SDS도 4.6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HPC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약했다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난 거고요. 이번에 계약한 이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2.67%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먼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았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일제히 담았고요. 에코프로가 4.08%, 그리고 에코프로 PM이 10.22% 급등해줬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LNF까지도 주목을 받았는데 LNF는 15%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6만 8,700원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현출됐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HPSP를 담았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았는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차익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주가 자체는 6.89%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되는 주가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활발하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받았던 10가지 종목들을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2차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외국인들이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2차전지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셀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나머지 포스코퓨처엠부터 LNF까지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 2차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것은 테슬라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현재 시각 기준 30일에 사이버 트럭을 처음으로 인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거래일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 넘게 급등한 가운데 이러한 영향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호재 소식이 중심에 있었다면 또 개별적인 호재 이슈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전 첫 번째로 포스코퓨처엠이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2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공장을 완공하고 국내 첫 상업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에 완공한 제1공장은 연 2만 1,500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고요. 2024년 준공 예정인 제2공장과 합칠 경우 포스코그룹의 수산화 리튬 연 생산량은 총 4만 3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약 100만 대가량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포스코그룹은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 개발을 적용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수산화 리튬을 국산화해서 생산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원료 확보를 호주에서부터 하고 또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이 전 생산 과정이 미국과 FTA 체결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 법안 수혜도 예상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7%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32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호재 소식에 15%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15.95% 상승한 16만 8,700원을 터치했습니다. 화요일에 대구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LNF는 대구시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2조 5,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기로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 제조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및 탈중국화를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기존에 생산 중인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시설도 추가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까지 합칠 경우에 대구에서는 총 3조 6,5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사업이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하이니켈 생산 전문 기업에서 이제는 차세대 음극재와 LFP 양극재까지 양산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종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LNF 쪽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16% 가까이 오른 16만 8,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삼성 SDS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IT 서비스, 특히 클라우드 사업부의 고성장이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인 물류 쪽의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요 매수 주체들의 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올해 4분기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는 그 물류 부분의 계절적 반등 효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고성장세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안정적인 이익 성장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의 첼로스케어의 그 고객사 확보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첼로스케어의 클라우드향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내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매출이 57%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라우드 쪽의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격적으로 그 성장세가 삼성 SDS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물류 쪽, 첼로스케어, 클라우드향 IT 서비스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종업종 내에서의 어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소위 수급이 약간 비어있는 종목이 소외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주로 살펴본 종목은 삼성 SDS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이유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내년도에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당
상단에는 SPG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액션스퀘어, 슈어소프트테크, 신라젠과 텔레필드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는 확실히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름을 올린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 장세 내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먼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SPG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지능형 로봇법에 이어서 어제는 AI 튜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갖고 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2시 구간부터 다수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 급락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2차 전지주로 수급이 빠지게 되면서 다수의 로봇주들이 매도세가 몰렸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36,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린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된 종목입니다.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에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 주가 상승을 끊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한편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어제 참 잘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본장의 6%의 강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6%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6,6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한편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7일에 신장암 치료제 임상에 대해서 유효성 입증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었죠. 28일에도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어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부 차원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18%가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보여줬던 종목이었고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액션스퀘어 살펴보시죠. 네, 어제 공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었는데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65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신작 출시 모멘텀에다가 유상증자 소식까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이 종목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장에서는 0.6%대 빠지며 1,981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6.01% 상승하면서 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가장 상단에는 이슈가 있었던 YTN이 5.62% 하락하면서 6,0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IT센과 태고사이언스, K옥션과 워트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이 그야말로 어제 참 잘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YTN만 소폭 상승에 머물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IT센과 지금 K옥션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본장에서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수의 STO 관련된 종목들 약세 행진이 나타났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세를 시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 및 주름 개선 치료제 로스미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어제도 13%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공시 하나가 뜨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된다라는 공시에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워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본장에서는 10% 넘게 상승을 보여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하락에서는 YTN을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YTN 본장에서 1%대 강세를 보이며 6,41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5.62% 하락하면서 6,0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야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다는 건에 대해서 승인을 전제로 하긴 합니다만 보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좀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방통위에 따르면 유진그룹이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거기에다가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인 신용도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유진그룹은 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YTN은 매도세가 들려왔고요. 종가를 6,05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슈어 소프트테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슈어 소프트테크는 말씀해주신 대로 자율주행 관련된 그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국내 1위 소프트웨어 검사 업체로서 완성차들, 특히 테슬라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차량이 확대되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내년부터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차량에 그 소프트웨어, 그 SDB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슈어스포트테크의 내년과 내후년에 이익 성장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자율주행 차량, 특히 자동차의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탑재가 되면 시기에 맞물려서 동사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소식에 전일 같은 경우 시간의 강세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슈어 소프트테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차량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확대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정말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본장에서도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11월의 끝자락인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 마지막 거래일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이면 12월의 첫 거래일인데 12월의 첫 거래일까지 오늘 하루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